순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양혜란 국장님이신데요. 타임뱅크 모델에 관해서 한번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예, 그 사단법인 타임뱅크 코리아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양혜란입니다. 그 인천 마을 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는 활동가들의 그 활동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이 체계를 연구를 이제 시작을 하시고 결과를 들으면서 여기에서 그 타임뱅크 모델이 중요하게 그 다뤄졌다는 게 굉장히 반갑고 또 상위권에 진입했구나 하는 것이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뭐 한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앞으로 이제 마을센터가 그 인정 체계를 연구해 나가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저희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 그 제가 이제 그 연구 내용을 보면서 일단 타임뱅크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조금 필요하겠다. 여러 가지 그 중에서 이렇게 조금 이게 차별화되는 점들, 중요한 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설문 결과를 보면서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토론의 내용으로 제안을 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목차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제가 제목에다가 사회 기여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7월에 지금은 이제 교육부 장관님이 아닌 이전에 잠시 계셨던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사회관계부처 장관회의에 주제로 사회 기여 활동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회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7월 21일에 했던 건데 그 회의 자료의 일부를 보시면 그 이제 사회기여 활동으로 용역 부분에서 이제 저런 들어간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거기에 시간은행도 있고 지역 공동체, 주민 참여 이런 부분이 지금 마을 활동가들이 하는 활동이 아닐까 싶어서 이런 걸 그냥 통칭해서 저는 사회기여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념에서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사회기여 활동을 개념을 잡았던 게 호혜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이라고 보고 그게 어떤 그 기여자 공여자가 모두 누구나 기여자 공여자가 되는 순환 모델로 그렇게 해서 개념을 잡아서 그 연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이 회의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과 많은 자문회의를 몇 번 하면서 이 자료가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임뱅크를 그냥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화폐처럼 사용해서 그러면 화폐를 발행하려면 뭔가 투입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그게 이제 대개는 도움 주고받는 도움이라는 서비스라고 저희들은 말하는데 그것이거나 아니면 때로는 어떤 중고 물품 또는 기부도 시간 화폐로 시간 화폐의 발행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공동체 기반으로 다자간 시간 교환 시스템이다. 하는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저렇게 해서 다자간을 그 1대1 쌍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자간에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하는 걸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이게 타임뱅크가 시작된 그 기원을 보면 미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하신 에드가 칸 박사님이 처음 시작하셨을 때 이분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쓸모없는 사람은 없는데 사실은 이 자기가 쓸모가 있다고 느끼는 그거는 기본적인 욕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받기만 하고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녹슬게 하는 거다 하는 신념에서 이 타임뱅크란 걸 만드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1980년대 미국의 사회적 배경도 있고 개인적인 경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연유에서 시작이 됐고, 한국의 2000년대 초반에 구미로 들어왔는데, 이게 들어올 때 구미에서도 그 요나단 신부님이라고, 이분이 그 간병 봉사하는 간병과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양성해서 병원에서 이제 그런 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한 10년 정도 봉사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면서 느꼈던 게, 봉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늘 봉사자고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봉사를 하는데 봉사를 받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히 생각하고 더 주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을 표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소진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봉사를 받는 사람은 늘 받기만 하고 점점 의존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시고 이 타임뱅크를 발견하고 구미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타임뱅크가 시작을 했다고 보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자원봉사자를 더 많이 유인하기 위한 어떤 전략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요인이 되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목적은 그것만이 아니라는 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렇게 안 넘어가지? 예. 그리고 이제 운영 원칙이라고 해서 이게 막 복잡한 원칙이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봉사자고 누구나 수혜자다. 그 다음에 1시간 도움은 1시간 화폐. 초등학생이 주는 도움이나 변호사가 주는 도움이나 장애인이 주는 도움이나 어떤 도움이든 1시간 도움을 주면 1시간 화폐를 받는 그 원칙이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지는 원칙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왜 하는가, 이걸 타임뱅크를 왜 하는가, 그 목적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게 저는 이 5가지 중심 가치일 것 같은데, 이 중심 가치의 첫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쓸모없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걸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발견하도록 돕는 게 바로 타임뱅크를 하는 이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가 알고 보면 장애인이어도 늘 도움만 받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도 알고 보면 자기 가족이나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가치롭게,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걸 인정하고 그걸 보상해 줄 방법을 찾자. 그걸 우리는 시간 화폐라는 것으로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타임뱅크가 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호혜성.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받으면은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생기는데, 도움이라는 것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에 필요한 신뢰, 믿을 만한 이웃,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이웃, 그런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존중까지 이렇게 존중은 우리가 그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이 5가지 기본 이 중심 가치가 사실은 보편적인 가치고 누구나 다 찬성하는 가치인데, 이 도움의 순환이라는 것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특히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 사회에서 정말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라든가 굉장히 취약한 그 사람들, 노인 중에서도 아주 활동적으로 활동하는 노인이 있지만 집에 늘 있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이 많이 있고, 어린이들, 이주민들, 뭐 이런 분들, 사회적으로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차원에서 이 타임뱅크는 사회 정의를 위한 도구다. 그래서 제가 중심 가치를 사회정의적 관점에서 본 중심 가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타임뱅크가 이제 이런 중심 가치를 구현하려고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중심 가치 이 5개를 다 우리가 구현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가지에만 할 수 있어도 다른 모든 것이 다 실현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논의에서는 이 새로운 노동의 그 가치 이 부분을 한번 좀 집중해서 보면 어떨까 해서, 이 마을 활동가들이 했던 활동들이 정말 가치로운 노동이고, 그러면 보상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타임뱅크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노동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혹은 지불 받지 못한 노동,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너무 우리 다 알고 있는 가사노동, 가사노동이 이제 인정받기 전까지는 이런 캠페인이나 활동들이 굉장히 있었죠. 가사노동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그런 담론들이 많이 있어온 덕분에 2014년부터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이제 통계청에서 그 조사를 해서 시간당 가치가 저렇게 10,000원 이상이다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고, 매 5년마다 통계청에서 이 가서 1인당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 이런 그 통계를 지금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괄목할 만한 변화인데, 이 마을 활동가들의 활동도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보면서, 현재 이제 사회기여 활동에서 하고 있는 인정 보상의 현황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일단 자원봉사하고 지역화폐, 타임뱅크 요 3가지를 비교를 해보는데, 여기 조금 언급이 되는 것들이어서 제가 요 3가지만 뽑았습니다. 그 목적은 이제 각각 있는 거죠. 자원봉사의 목적, 그다음 지역화폐도 이제 역외로 지역의 재산이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거, 뭐 타임뱅크의 목적이 있고 한데, 그 가치 환산하는 인정할 때 비율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자원봉사에서는 이제 마일리지로 시간을 적립을 해주고, 이게 지역화폐라고 하면은 이제 구분을 할 게, 자원봉사에서 어떤 마일리지로 되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이상이 쌓이면은 그걸 지역화폐로 이렇게 교환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화폐로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시장 가격에 준용해서 거기에 할인이 좀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자원봉사 쪽에서 하는 그 환산율을 제가 봤더니, 지금 이제 2군데를 그냥 예를 들었습니다. 자원봉사 쪽에 노원구에서 하는 노원과 수원시에서 하고 있는 걸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노원구에서는 지금 1시간당 한 700원으로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동네 주차장 같은 곳에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는 보니까 50시간이 이상이 되어야 그때부터 이제 뭐 1,500원 좀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역 화폐로 가맹점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걸로 되어 있고, 문화품앗이라고 지방문화원 연합회, 한국문화원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문화품앗이라는 게 있던데, 저기는 1시간을 최저시급으로 쳐주긴 합니다만, 가격으로 어떤 화폐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는 가격의 1%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8시간에 800원이라는 거는 1시간에 1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천차만별이고 다른데, 타임뱅크에서도 사실 이제 1시간은 무조건 1시간 화폐다 해서 저걸 이
시장 화폐로 환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이제 서비스품 도움을 교환하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중고 물품 같은 거 그런 걸 할 때는 그 몇 시간이냐, 몇 시간 화폐냐 하는 걸 조금 정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지키는 원칙은 최저시급은 꼭 지킨다. 그 이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원칙인데, 왜냐하면은 저희들 새로운 노동이라는 그 가치가 중요한 사회적 기여 활동이면은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은 최저시급은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게 저희들이 신념이어서 그렇게 지켜가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타임뱅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조금만 들어가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의 경제적 가치 추이를 계속 매년 이렇게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있는데 2022년도는 지금 39,000원으로 시간당 29달러가 넘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자원봉사나 뭐 품앗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가치를, 한 시간의 가치를 저렇게 매기는 게 옳은가 하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연구자 교수님한테 죄송한데, 종합적인 시사점에 보니까 이게 이제 시간을 인정하는 메커니즘이 이미 자원봉사 정책 체계에서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오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타임뱅크가 기본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그 중심 가치에는 위배되는 거이고,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저희들이 권할 수가 없는 기준이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렇고, 그래서 이제 설문 결과를 이렇게 봤더니 다행히도 마을 컨설턴트와 마을 활동가 두 분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서 좀 보기 편하자고 이렇게 봤더니 여기 뭐 활동 기간별로 대부분 3년 이상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시고 여기 교수님이 그 시사점에서도 봐도 활동 기간이나 경험이 높을수록 시간 인정 모델에 대한 선호가 높다고 하셔서 그 반가운 그 분석이었고, 그다음에 그 원하는 지원, 직접 지원, 간접 지원 중에 어느 걸 더 많이 원하느냐에서도 직접 지원을 원하는 쪽이 공이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런 인정 방식에 대해서, 시간 인정 방식에 대해서는 마을 컨설턴트와 마을 활동가 이게 양쪽의 차이가 좀 나죠, 그죠? 활동가 분들이 보니까 마을 컨설턴트 분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해서 좀 보상을 받고 계시고, 마을 활동가 분들은 거의 무급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게 보였고, 효과성 수준 정도도 두 그룹이 다르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 마을 활동가 분들이 효과성 수준도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마을 활동가 분들이 응답이 훨씬 높았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결과를 보면서 이 마을 컨설턴트들은 60% 이상이 3년 이상 활동을 했음에도 재정 지원은 좀 비안정적이었다. 3년 이상 10년 된 분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분들의 활동이라면 이제는 사회 필수 노동으로 인정을 하고 그 보상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마을센터가 이제는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 아까 교수님 공모사업 부분에서 해야 된다고 하셨던 그 부분, 저도 지자체 정부하고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타임뱅크라는 게 금전적인 보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 과도기적인 대안으로는 이 시간 화폐를 좀 보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해볼만 하겠다. 그 비율에 있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그 마을 활동가 분들이
이 타임뱅크 모델의 높은 선호도를 보이셨는데 이 타임뱅크 모델을 하시려면 어떻든 마을 공동체 종합 지원센터가 타임뱅크 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하시면서 여기 그 또 설문 문항에 따라서 주민자치나 사회적 경제 이런데 단체하고 연계 통합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마을센터가 같이 하시면서 이 마을 활동가 분들이 사실 타임뱅크를 하시려면 좀 관점의 전환이 저희들이 이제 종합 서울 종합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랑 이제 서울시간은행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약간의 새로운 오리엔테이션이 좀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활동가 분들이 그냥 자기의 활동을 사회적 인정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분들이 각각 타임뱅크 코디네이터가 돼서 자기의 그 리더로서 성장해가는 그런 지원을 센터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부분을 제안을 드리면서 마을 정보 통합 시스템에 대한 선호도도 전체적으로 높던데 이것도 하신다면 타임뱅크 기록 관리 시스템하고 통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제 타임뱅크 플랫폼으로 타임 클라우드라는 걸 지금 개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솔루션이 하는 기능들에 보면은 그런 서로 돌봄 재능 나눔 커뮤니티 활동도 거기에서 가능하고 서로 정보 공유도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고 거래 시간 가계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안 드리면서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알차게 발표를 해주셨어요. 들으면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고민은 하고 있었지만 구체화시키지 못했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같이 접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활동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 연결될 필요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8가지 모델에 관해서 7가지 모델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런 모델 관련해서 이제 단순히 그냥 혼합되거나 믹스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다 존재해도 무방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연결하고 상호 보완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싶습니다.